혹시 영화 괴물을 보셨나요? 아, 괴물. 1,000만 관객 동원한 봉준호 블록버스터. 감독. 그렇죠. 아, 봉준호. 우리의 아픈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것이 바로 용산에서 이 포름알데히드를 부어버려 가지고 괴물이 나타나는 스토리. 물론 이 영화는 픽션입니다만은 지난 2000년도에 미 8군 영안실에서 부패 방지용 포름알데히드를 480병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싱크대를 통해서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강으로 가죠. 한강이죠. 한강 아, 옆에인데 네. 한강 오염을 모티브로 잡아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대히트했죠. 1,000만 관객 동원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 문제는 이 소지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ESG 하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가장 주변이 기후 대기뿐만 아니고 그 환경 오염, 그 토질 오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란 그 의식이 국민 의식도 많이 그 향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용산 미군 기지 반환과 환경 이슈, 그 용산에 대한 뭐 국방부 이전이나 합참 이전이라든가 시스템이나 위관리만 했지 사실은 이것이 너무 급속도로 임기 중에 그냥 그 환경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면서 그 조감도에 나타났다는 뭐 그 백악관 앞에처럼 뭐 잔디가 확 있고 하는 이런 거를 너무 빨리 달성하려 보면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이른바 그 위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깔아버리는 그런 깔아뭉개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환경 문제 의식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단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그걸 좀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 대부분의 이제 군용 장비나 그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류에 의한 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벤젠이나 다이옥신 같은 이런 일반적인 우리 세차장이나 그 차량 정비창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발암물질하고도 연결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실제로 남영역에 캠프킴이라고 그 숙대 앞에 있잖아요. 그걸 작년에 복구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벤젠과 다이옥신, 기름 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물론 캠프 그 사우스 포스트 지역은 그런 오염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면 몇 군데 샘플을 파본 모양이에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 당국 중에서 국토부나 뭐 대통령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새 정부의 그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부서에서는 환경 문제를 그렇게 그 어떤 큰 이슈로 부각을 안 시키려고 할 것이고 환경부를 비롯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할 텐데 가장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와 협의 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환경 오염 책임 문제와 비용을 어디 쪽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게 1, 200 단위가 아니고 수천억, 수조 원대의 그 환경 복구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가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반환을 완료받은 시점으로부터 평균 7년이 걸린다고 7년. 얘기를 합니다. 7년.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다가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를 덮고 위에다가 또 잔디를 좀 깐 다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관람 시간을 좀 제한을 해서 위험 저감 조치를 한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150년 동안 유린된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짚어볼 용산은 필요는 있네요. 그 외국의 군인들이 와서 늘 그 주둔하던 자리입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몽골의 군인들 얘기는 아직 문헌상 확인된 게 조금 허약해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서 주둔한 게 차량기지 그리고 그 전자상가 그 지역이 일본군이 주둔한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 요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가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됐고요.
이어서 1894년 청일전쟁. 일본군이 청나라의 진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서 군대가 또 와요. 그렇죠.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군대가 또 그 지역, 용산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군대 온다 하면은 아예 막사를 짓기 시작하죠. 일본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군은 물러갔죠. 일본군이 물러간 걸 확인하러 누가 들어옵니까? 미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1945년도 미군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점령을 하게 되죠. 우리 정부 수립위원회는 돌아가지만 금방 또 6.25가 터져요. 그 6.25에 파병된 미군이 서울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또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은 엄청난 기간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 군대가 가서 주둔을 하는데 내 나라 땅처럼 깨끗하게 처리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그 한미 연합사도 그쪽에 위치하고 또 지금 전쟁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지역도 육군본부가 있었던 거고 국방부 포함해서 용산 일대의 그런 환경 오염적인 그런 측면에서 조망해 볼 그런 게 많아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이 노른자의 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세워도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용산 학이라는 학문까지 나왔어요. 그렇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서울시와 뭐 주한미군과 뭐 또 이면 항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용산의 지하 세계에는 비밀스러운 케이블이 지나간다는 등 뭐 버려진 땅이 아니고 이것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일부에서는 이 보라매 공원 같은 것도 일부 땅을 팔아서 뭐 저 아파트를 짓는 뭐만 되면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그 대통령실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환경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다양한 집단 소송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환경 문제에 대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민적인 지혜를 모으는 그런, 그것이야말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고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매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하고, 환경 오염이 확인됐다면 이 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투입한 다음 복구를 하고 차근차근 공원을 조성할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을 했고 거기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더더욱이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추진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용산이 갖고 있는 역사성, 말씀하신 그 환경적인 측면, 또 우리 국가나 국력의 상승에 버금가는 상징성, 주민의 휴식 공간적인 측면, 그 용산 시대의 개막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졸속을 해가지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폐해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게 선진국다운 면모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사우스포스트 지역 저감 조치 후에 바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지역에 작년에 몇 군데 샘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소파 외국 기지 반환의 문제는 외교부가 이제 주관하는 주무부서거든요. 물론 국방부나 미 주한미군은 관리를 하고 사용하는 그 점유권 같은 그런 그 권리가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 또 서울시가 또 이것을 주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될수록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어느 뭐 군사기지나 뭐 신공항을 선정하는 것도 그 님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그 자기 주변에 그 유해적인 그런 환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잔류부대가 사용하는 그 전기나 수도 뭐 기관 그런 설비는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 협약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쾌속질주로 밀어붙이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용산에 있는 드래곤힐 마치 호텔을 우리가
갑자기 거기에 뭐 환수 받아서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대통령 관저를 짓는다는 그 설도 또 나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을 또 새롭게 지어줘야 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뭐 국력이 신장이 되고 세금이 많이 버쳐서 아무데나 막 예산을 투입하면 됐겠지만은, 상당히 국민들이 또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도 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예, 오늘은 미군 기지 반환과 환경 정화 문제, 이것도 이제 국방의 중요한 이슈니까요.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괴물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오염을 시켜놓았는데 그 정화 없이 가다가 나중에 무슨 큰 환경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이게 다 우리의 큰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과잉 우려, 그러니까 미군 기지 나가는 데는 전부 다 오염의 땅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평가절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깔아 뭉개면 돼 하는 이런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가습기 소독제 하나로 그 많은 생명이 잃었던 것처럼 그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이 환경 논란으로 더 이상 진짜 좌초되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국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